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2년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약속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사정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았는데요. 과연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이슈에 주목했을지 잠시 후 의식토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이 아픔의 역사와 기억을 간직한 곳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고 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만나 이뤄낸 독보적인 맛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말 연시면은 우리 보도국 기자들이 참 바쁠 때죠. 오늘은 좀 따뜻한 뉴스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 안전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변화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당진에선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대전 지하철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른바 하이패스형 개찰구를 도입했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운전자의 시야에 걸리는 장애물을 없앴다는 뜻의 이른바 무장애존이 당진시 한 개 교차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무장애존이 도입된 교차로입니다. 차도 한쪽을 색으로 칠해 인도를 넓히고 차폭을 좁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폭이 1m 정도 줄어들며 우회전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갈마역. 탑승객들이 개찰구에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차단기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손사용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교통카드를 꺼내 갖다 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하이패스형 개찰구가 전국 도시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에 설치됐습니다. 목걸이처럼 생긴 하이패스형 교통카드를 소지한 채 개찰구를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대전 지역 중증 장애인은 12,000여 평소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컸던 중증 장애인들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린이나 노약자,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정말 안전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 더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참 간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대전 지하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이제 변화로 이어진 경우잖아요. 사실 서울에서 이미 한 2년 전쯤에 하이패스형 개찰구를 만들려고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또 도입 속도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대전에서 먼저 하이패스형 개찰구를 만들어 보급한 거고요. 그리고 우회전 무장애존과 관련해서는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당진에서 우회전하는 그 거대 화물차가 어린 아이를 좀 치여서 숨지게 하는 등의 그런 사고가 잇따랐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각종 대책이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당장 꼽을 수 있는 거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이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우회전 그 전용 신호등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보면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게 우회전 시 주의하라는 그 경고 표지판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아직도 우회전할 때 속도를 제대로 이렇게 줄이지 않고 무섭게 달리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차량들도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 교통 흐름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로 이른바 배리어 프리 그리고 또 우회전 시 무장애존이 처음으로 당진에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장애존 같은 경우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차도의 공간을 조금 좁혀가지고 조금 이 보행자들한테 더 안전하게 만든 건데, 근데 이제 보행자들한테는 무장애존이지만 반대로 보면 또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애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혹시 법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뭐 자동차가 지나지 못할 만큼 도로의 폭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뭐 법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모든 그 교통 안전 관련 정책에는 운전자에게 좀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단지 쌩쌩 달릴 수 있는 걸 못 막게, 그러니까 못하게 막는 거니까요. 다만 그만큼 사람의 안전에게는 도입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무장해존이 도입되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무장해존, 이게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닙니다. 엄연히 보도와 구분이 돼 있고요.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든 건데 이 차가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인도와 똑같이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 사실상 만드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데 이게 인도인가 보다 싶어서 거기 또 섰다가는 오히려 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설치되고 뭐 효과나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이 아이디어가 원래 그 한국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처음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고요. 당진 씨가 그럼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도입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근데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그 이렇게 도입 효과가 있다, 네. 없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언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과 더불어서 실제 우회전 속도가 한 8% 줄었다. 시범 도입한 그 과정을 자료를 분석하면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속도가 줄었다니까 다행인데 가슴 아픈 사고 뒤에 마련된 뭐 정책이다 보니까 좀 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충남 당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데 대해서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뭐 노면에만 예. 그 구획을 적용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설치도 간단하고 이게 보통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10분의 1 수준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조금 널리 퍼져가지고 뭐 다른 우회전 사고 다발 지역에 설치돼서 좀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전 지하철이 이제 그 점점 좀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식장산역인가요? 그 파남역에서부터 또 그 대청호까지 또 연장한다고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이번에 또 하이패스형 단말기 이건 어떤 겁니까? 예, 뭐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걸이처럼 생긴 단말기를 걸고 뭐 지나가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표처리가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중증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진 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1에서 3급 대상자인 분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대전 지하철역마다 이렇게 설치된 그 고객 안내센터를 방문하시면은 무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하이패스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원리도 조금 궁금하고, 또 원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네요. 예, 뭐 단말기 가격이 한 개당 한 2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 그래서 최초에 지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조금 비용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22개 역마다 개찰구를 설치하는데 한 총 다 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역 개수로 나누면 개찰구당 한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이 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원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쉬웠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 그 스마트 키 있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 키를 들고 자동차 근처에만 가도 자동차가 이게 반응을 하거나 차주가 근처에 있다고 차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자동차에 설치된 센서랑 또 스마트 키에 설치된 센서랑 서로 주파수를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인식을 하는 건데 이 마찬가지의 원리가 이 자동차 그 개찰구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목걸이에 단말기를 걸고 개찰구를 가면은 서로 간의 센서가 반응을 하게 되고 인적 정보가 교환이 되면서 표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교통 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좀 뭐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그죠? 특히 출근길에 뭐 정체됐을 때 좀 번거로움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장애인이 아닌 분들, 뭐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유료로 돈을 내고 돈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렇게 타야 하는데 이게 좀 신용카드에 준하는 금융 보안 기술이 이때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유료 승객들에게까지 확대해서 이 개찰구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은 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좀 든 생각인데 마찬가지로 버스에 저희가 환승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좀 도입하면은 안 되나요? 이게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 기술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입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버스를 탈 때는 특히나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돈을 또 별도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문제에 이제 봉착이 되는 겁니다. 그 금융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안이 기술이 또 올라간 그런 시스템이 요구가 되는데 그게 아직은 적용하기가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임 승차 대상도 논의도 확대돼야 이런 게 버스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 한번 도입하려고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그 우리 참 느리다는 우리 충청도 그런데 대전시가 제일 빨리 도입을 했어요. 참 대단합니다. 예,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20년쯤에 서울시에서 이 도입을 계획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다는 의혹들이 나오기도 했고 예. 또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도입 속도가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역사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데 그치고 있고요. 뭐 또 시범 운영으로 따지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랑 대구, 세종에도 이렇게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운영하고 네.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하철역에 이렇게 전면 도입한 거는 대전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번 이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사건 사고를 떠나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참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술가말 나올 때마다 좋지 않은 사건, 사고 소식만 전해드려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전장현에서 지하철 점거하면서까지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렇게 장애인 이동권이 대전에서 조금 더 향상을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은 좋았고요. 또 이게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교통안전 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언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수복 기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